자, 윤석열 정권을 훗날 부자 천국 서민 지옥으로 저는 규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명박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냥 4대강밖에 안 부자 떠오르잖아요. 되세요. 윤석열은 부자 천국 서민 지옥이 아마 확실해질 것 같은데 일단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0,000원을 못 넘었습니다. 네. 9,620원 확정이 됐고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안 접혀지니까 공익위원들 중간에 이렇게 중재하는 느낌이죠. 공익위원들이 이제 이거 안 내가지고 그냥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9,620원이 확정됐고요. 이게 물가는 그렇게 올랐다면서 이딴 짓 하는 거. 그쵸. 추경호가 대기업들 만나가지고 임금 올리지 말라고 한 거. 그래놓고 부자 감세하는 거. 이거 분노해야 됩니다. 길거리 나오면 돌 맞아요 이거. 최저임금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16.4% 올렸던 것 때문에 기업들 경영계에서 뭐 세계에서 증가율만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10,000원도 안 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진짜로 이번에 법인세 감면해가지고 법인세가 줄어드는 게 한 5에서 6조 원 되는데 그중에 삼성전자가 법인세 줄이는 효과가 1조 5천에서 1조 6천억을 절감한다고 해요.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일반 서민들 혹은 대부분 국민들이죠.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금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기준 자체도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4.5%로 잡아가지고 뭐 계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을 언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6%대 뭐 연말로 가면 우리나라도 어찌 까딱하다가는 한 7%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 나오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4.5%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그 임금을 깎은 거나 마찬가지다. 앞에서도 네. 말했지만 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이제 5% 정도 오른 거잖아요. 물가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에 가깝다. 물가는 더 이상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안 올리고 지금까지 어제까지 경영계에선 동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시즌2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게 이명박 시절에 평균 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5.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기에 맞춰서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죠.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서 10곳 중에 6곳은 적자가 우려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라 최저임금 올린 건 화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저임금은요. 을과 을, 좀 심하게 그쵸. 표현하면 을과 병의 싸움이야. 네. 그러면 비싼 임대료 등의 대책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임대료는 부지기수로 올라도 항의 못 하잖아요. 갑들한테 항의 못 하고 그 알바생들한테 항의하는 이 사람들 월급 올리지 말라고 말하는 건 편의점주임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게 경제 악순환이라고 하는 건데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가지고 선순환돼서 소비가 많아지게 만드는 것도 방식이거든. 그렇죠. 아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자가 이거 조작한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몇몇 업주들 사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전에 사장님들을 얘기를 해보거나 혹은 그 정말로 이런 것을 심층 취재하는 내용들 보면은 사장님들은 임금 올리는 거 그렇게 뭐 그 정도 올려줄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높은 거 제 주변에 보면은 임대료가 조그마한 데인데도 한 달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내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도 임대료지만 조금 장사 잘 된다 싶으면 그 상가 주인이 뺏어버리는 거. 이런 부분 젠트리피커인가요? 마치 뭐 그런 네. 부분들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완화해 주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근데 또 유류세 낮춘 이야기가 있잖아요. 유류세를 낮췄지만 기름값은 여전히 비싸다. 알고 봤더니 정유회사만 돈 벌고 있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어. 물가가 오르니까 우리 유류세 좀 내려줄게. 근데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실제로 그 어제 방송 인터뷰들을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넣는데 내렸다는 생각이 전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 서민들한테 내려줘야 되는 건데 기름값은 여전히 비싸다. 그래서 봤죠. 국제 유가 추이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이렇게.
최근에 좀 떨어졌죠. 네. 근데 지금 정유 회사들은 사실은 기름값이 쌀 때 샀던 샀던 사람들이야. 네. 그 싸게 사가지고 올랐을 때 오른 것대로 그대로 가방. 팔다가 유류세가 낮춰지니까 그만큼 돈을 더 버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거는 진짜로 정부가 이건 한번 따져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정유사 편들려는 게 아니라 정유사는 세금을 내린 것만큼 공급을 하는데 주유소 사장님이 그만큼 안 내리는 것인지 왜냐면 어쨌든 정유사 공급하는 거랑 주유소 사장님이 판매하는 거 다르니까요. 아니면 정말로 정유사가 그만큼 안 내리는 가격으로 공급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제대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따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 안 하고 네. 그냥 유류세 낮추는 것만 더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정부예요. 뭔가 대책은 다각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유류세만 내리면 기름값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개착각인 거고 유류세 인하액의 실제 소비자가 반영 이제 용해인 의원실이 어제 발표했던 건데 유류세 인하액의 실제 소비자가 반영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하액이 182원인데 실제로는 69원 휘발유는 그런 경우고 경유는 리터당 129원인데 실제로는 53원 정도 내리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가 좀 가깝고요. 어쨌건 국내 정유 4사가 올해 1분기에만 역대 최고 수준인 4.2조 원을 영업이익을 기록했대. 이익. 매출이 아니고. 결국 부자만 돈 번 거 아니야?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대기업 더 있는 쪽만 두둔하면서 지금 뭔가 그 대신 이익을 남기게 한 이후에 뭐가 있을지 전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첩첩산중이네. 윤석열이 전기차 충전 요금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파기했습니다. 난 이건 진짜 열받더라고. 뭐 저는 전기차 같은 거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전기차는 실제로 전기차 충전해서 들어가는 전기가 얼마나 될까요? 전기차를 충전하는 요금을 싸게 한 이유는 공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탄소 제로 같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윤석열이 원래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제도를 5년 연장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을 했던 거예요. 전기차는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도 전기차를 산다거나 전기 뭐 오토바이를 사면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 이유가 매연 발생하지 마라 이런 거에 가깝거든. 그래서 보조금을 줬던 건데 본인이 대선 때 5년 연장하겠다.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연장하겠다 했는데 요거를 파기. 충전요금 공약 파기. 근데 제가 요거 피디님한테 사진 하나 요청드렸는데 이게 이미 예상된 거죠. 공약이라. 참네.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쳐. 상황이 그러면 사과를 하라고. 문 대통령 아까 말했던 최저임금 다 올리지 못했다는 거 대국민 사과했잖아요. 현실이 그렇다고. 충전요금 공약 파기 관련해서 그 실제로 보면 대통령 공약인데 전기차 충전 할인 끝나자마자 끝냈다. 참. 그래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되는데요. 킬로와트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이것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은 미래가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전기요금 뭐 인상하는 부분들 뭐 일면 이해돼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못 찾아본 건지 정말로 아니면 그런 뉴스가 그런 내용이 없는 건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 한 번도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겠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은 단 한 건도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실제 우리가 전기가 일반 서민, 일반 사람들, 국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10%가 안 돼요. 나머지 90% 이상의 산업용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현실화해도 한전 적자 엄청 줄일 수가 네. 있는데 왜 그런 얘기 안 하는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부자 천국 서민지역 등록금 인상. 윤석열의 등록금 인상을 이제 그게 공견하게 이야기 나오고 교육부 차관 장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이 드디어 길거리로 나왔어.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어쩔 거야? 안 부끄러워? 최소한 젊은 사람들은 계급 투표해야죠. 내 계층에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소위 이찍 남들 때문에 사실은 자기 친구들이 또는 본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 이 경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정책 같은 거 쓸 때도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아까 뭐 유류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책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정책을 쓰는 것 같고요. 지금 뭐 그냥 임금 올리지 마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정책을 쓰는가 하면 또 이복현 금감위원장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금리 인상하지 마라고 했더니 보이는 고정금리는 조금 인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이자 변동금리는 이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금리 인하했다라고 자기네들은 정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엉터리 정책이 지금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과 시민들이 받는 영향은 엄청나게 크죠. 예. 자, 근데 대학생들이 이번에 그저 길거리 나와서 했던 말 중에 우리가 다니는 대학은 사학 비리, 회계 부정이 여전한데 등록금만 인상하는 건 반대한다. 실제로 돈이 줄줄줄 샌다는 거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문득 기억났던 게 김인철 이번에 저 교육부 장관 했다가 이제 사퇴하신 김인철이 한 말이에요. 비리 사학에도 정부 재정이 지원돼야 된다. 그냥 미친놈인 거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잘 사는 자들은 노골적으로 지금 윤석열을 이제 언덕 삼아 등을 비비면서 노골화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잖아요. 소위 말하면 부자 천국, 그 부자는 상위 5% 안, 3% 안에 들어있는 거고 서민 지옥 갈 때 그 서민은 90% 이상이 서민인 거예요. 정치가 왜 필요하고 정부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리를 하라는 건데 지금 뭐 완전히 반대한 걸 떠나서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진짜 이찍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참 물론 다 윤석열 그런 건 찍지는 아니죠. 않았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찍 분위기가 그렇게 갔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윤석열 지지였나? 얘들아, 요가부 아직도 있거든? 그거 하나 때문에. 참 바보 같은.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 이야기는 해서 쭉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 채널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좀 해주십시오. 구독자가 너무 안 늘죠, 사실. 지금 그 보수 쪽 유튜브들은요, 100만, 이게 10개 이상 나왔거든요. 옛날에는 그저 신의 한숨만 100만 넘어갔었는데, 100만 넘어간 게 10개 이상 나왔고, 딴지 방송국 있죠. 다스베이다는. 네. 거기는 3개월째 숫자가 안 늘어요. 101만에서 안 늘더라.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독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에 계시는 분들도 새나는 꼴 보기 싫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눈과 귀를 가렸던 보수 방송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내용에 충실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구독 좀 해주십시오. 보수 어르신들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사상적으로 넘어오실 때가 금방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만 보고 있다가 우리 같은 방송 보면 문화적 충격일 거예요. 야, 윤석열이 못한다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멤버십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멤버십 좀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한 100명 정도가 더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는 택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멤버십 비중이 한 4분의 1,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돼야 유지가 좀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멤버 유지가 그리고 필요하대요. 우리 멤버십은 가격이 굉장히 싼 거 있어요. 실제로는 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 그거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 좀 주십시오. 힘 좀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